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다가 달러화의 유동성이 쏠리면서 금값마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증시를 이끌어오던 기술주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는데 향후 시장에 어떤 역할을 미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한편 150조가 넘는 돈이 몰리면서 많은 관심이 쏠렸던 기업 공개 시장의 열기가 조금씩 식어가고 있습니다. 공모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표를 받거나 아예 상장을 철회하는 기업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잠시 후 짚어보죠. 지금까지 경제익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의 경제익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우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박사님 저희가 본격적으로 주제를 짚어보기 전에요. 알아볼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 기업이 20%를 넘을 것으로 한국은행에서는 전망을 했습니다. 한은에서는 부도 사태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얼마나 어떤 상황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한국은행이 기업들이 사정이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서 부도 가능성을 경고했는데요. 거기서 이용한 지표가 한계 기업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한계 기업이라는 용어가 좀 낯설지 않습니까?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교과서에는 좀비 기업이라고 나옵니다. 이 좀비라는 게 미국 공포 영화 보면 죽어있던 시체가 어떤 주술, 마술에 의해서 마약 먹고 일어나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선량한 사람들을 해치는, 그러다가 곧 사라지는, 자기의 스스로의 생각은 없이 그냥 사회 악처럼 돌아다니는 겁니다. 자, 지금 한국은행이 말하는 한계 기업이 바로 미국에서 말하는 좀비 기업인데요. 좀비 기업을 정의하는 기준의 가장 대표적인 게 그 회사가 벌어들인 돈하고 또 그 회사가 금융 비용으로 이자를 갚아야 될 돈을 비교합니다. 보통 이 이자가 왜 중요하냐면 은행에 가만히 넣어도 또 벌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해도 은행 돈은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다면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최소한 은행의 이자보다는 더 높아야 그것은 살아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그거보다 못 미치면 네. 뭐 전문 용어로는 이자 보상 비율이 1% 이하로 떨어지면 그것을 이른바 한계 기업, 좀비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은행이 최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지금 좀비 기업이 전체 기업의 약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한 5개 하나, 4개 하나 정도는 정도? 예. 지금 좀비 기업이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것이죠. 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 중에도 한계 기업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인 주제로 좀 넘어갈 텐데 한동안 약세를 보였었죠. 달러화가 기지개를 펴는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오르고 있고 금값은 하락세. 오늘 소폭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국제 금융 시장에 아주 그 의미 있는 변화가 지금 밀어닥치고 있어요. 네. 코로나19 이후로 꾸준히 미국 달러는 약세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양의 돈을 찍어내는 바람에 미국 돈의 가치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반대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 돈 가치도 오르고 우리나라 돈 가치도 많이 올랐었더랬어요. 그런데 최근 3, 4일 전부터 이 추세가 그 반대로 확연히 지금 달라지는 모습이에요. 미국 달러화가 오르고 있는 것이죠. 달러 가치가. 네. 그러는 바람에 미국 달러 가치가 오르면 그 반대 관계에 있는 유로화라든지 다른 나라 통화는 일제히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달러와 가장 대척점에 있는 게 이 골드, 금이라는 금융 상품인데요. 금의 가치는 달러로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올라갔다고 그러면 금값은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때 금값이 우리가 2,000달러 올라갔을 때 속에 1온스당 2,000달러 올라갈 때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3,000달러까지 간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어제 밤사이에 1,800원대 후반, 뭐 높은 데서는 1,900원. 그러니까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이죠. 확연한 변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느냐? 네. 달러가 오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유럽의 지금 코로나 확진세가 미국보다 훨씬 더 심하기 때문입니다. 유럽 돈이 미국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달러 인덱스라는 지수를 지금 앵커님 말씀하시는데 네. 그 지수는 세계 6개 통화에 대비한 미국 달러의 가중평균 가치를 얘기하는데 그 6개 통화 중에 일본 엔화 빼고는 전부 유럽 통화입니다. 그래서 유럽 통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80% 90%니까 지금 유럽 경제에 코로나19로 인한 충격, 그로 인해서 미국에 돈이 몰렸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지금 재난지원금, 우리나라는 2차가 나왔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은 여야 간의 갈등으로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지금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의미 있는 변화다라고 하셨는데 반면 이제 주식시장 상황을 보면 그동안 기술주가 시장의 반등을 좀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고평가 논란은 계속해서 있어 왔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데이 이후에 오히려 주식이 많이 빠졌거든요.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정권 시장에서도 조정 양상, 조정이라는 게 한꺼번에 계속 올라가던 그런 이제 패턴이 일직선상의 상승세가 멈추고 다시 하락 또는 다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어떤 일시적인 변동 상황을 금융시장에서 주로 조정 장세라고 그러는데 지금 뉴욕 증시가 약 한 10일 정도 조정 장세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 상승세가 많이 꺾였거든요. 우선 기술주가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그동안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시세 이익을 실현하는 세력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사태가 9월 달쯤이면 해소될 줄 알았는데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거, 또 코로나 백신 보급이 좀 늦어지고 있는 거, 이런 요인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겹친 데다가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네. 몇 가지 기술주를 때리는 몇 가지 악재들이 더 있었습니다. 이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안 좋았고, 네. 또 니콜라 사기극 사건, 거기다가 지금 미국 정부에서 구글이라든지 이런 인터넷 회사에 대한 면책 특권을 일거에 없애버리는 그런 변수들이 작용하면서 기술주가 상당히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네.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시장의 여러 변수들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조정 국면이 당분간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뭐 아무도 장담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요. 네. 전체적으로 유동성 확대에 따른 이 정권 시장의 버블 현상은 앞으로 당분간 이어질 것이 아닌가. 그리고 기술주 조정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기존의 트렌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 양상이 어느 정도로 더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또 코로나 백신이 빨리 보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풀 가능성이 있는데요. 미국의 이 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종합적으로 거기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개개 변수 하나하나를 민감하게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니콜라 얘기 앞서서 좀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의료 벤처 기업입니다. 나녹스에 대한 사기 의혹이 있는데 SK텔레콤이 여기 투자를 많이 해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주를 흔들게 하는 이 두 개의 문제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니콜라고 하나는 나녹스라는 회사예요. 네. 이 이름을 따서 뉴욕 증시에서는 난이의 난이다. 나는 나녹스, 니콜라는 니는 니콜라입니다. 네. 자, 니콜라가 사기 주장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니콜라와 나눅스의 이게 우리 경제가 굉장히 영향력이 큰 게 여기에 우리나라 개미들이 엄청난 양을 투자했어요. 지금 니콜라하고 나눅스 두 개 투자한 거 합하면 3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우리 개미들이 타격을 보고, 네. 또 거기에 니콜라는 한국화약이라는 한화, 그다음에 또 나녹스는 SK텔레콤,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굴지의 기업이 제2대 주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시장에서는 만약에 저 사기극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 속은게 되는 것이고, 그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를 믿고 들어갔던 개미들의 엄청난 피눈물이 나올 수 있다. 물론 SK나 한화에서는 좀 더 두고 보자, 우리는 정밀 조사했다라고 하지만 네. 뉴욕 증시의 반응은 지금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니콜라의 나녹스까지 3천억 원 규모면 엄청나고 만약에 사실이면 피해가 클 텐데 해외 투자할 때 좀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개미들이 우선 미국에 직접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전문성이나 환차익 지식 이런 게 없으면 상당히 위험한데요. 거기다가 특히 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은 그 정보가 없습니다. 또 지금 두 회사 다가 나스닥인데요. 나눅스나 니콜라 다 나스닥인데, 나스닥에 갓 상장한 회사. 우리나라하고 달리 미국의 나스닥은 상장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상장돼 있다는 게 보정 수표가 아니다.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 SK나 한화는
좀 이런 거 조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은 뭐 기업 입장에서 스타트업 발굴장에 투자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마치 전리품처럼 개미들한테 널리 알려가지고 개미들을 끌고 물어가는 이런 것은 정말 지양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나녹스 같은 회사 같은 거 보면 현재 뉴욕 증시에 어떤 사기가 나왔냐면 나녹스라는 것은 엑스레이를 찍는 회사인데요. 그동안에 엑스레이는 우리가 병원에 가야 거기 레이저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나녹스는 움직이는 엑스레이에서 화장실에서 찍을 수도 있고 비행기에서도 찍을 수 있다. 반도체를 이용했다 이랬는데 그게 지금 가짜라. 근데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설이 나오고 있고 니콜라는 수소 트럭인데 나중에 조사 보니까 실험실에서 했던 그 트럭이 언덕 위에서 사람이 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3천억이나 투자했다. 기업 투자분까지 합하면 5천억 정도 넘어가는 투자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난이의 난 좀 더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이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로 떠들썩했죠. 기업 공개 시장. 좀 미지근해진 것 같습니다. 상장 철회 기업도 나오고 공모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예, 우선 짧은 시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개미들 입장에서는 공모주 너무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모주 했다가 그렇게 재미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모주를 내서 공모주라는 게 비상장 기업이 정권시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거래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상장할 때 파는 가격인데요. 이 상장할 당시에 이미 가격이 팍 올라 버립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아파트 분양가가 규제를 하지 않고 그냥 시장 자율에 맡겨놓으면 분양가 자체가 높아지면 사도 별 실익이 없는 것과 비슷한 지금 상황인데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그래픽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 게임즈 한 3주 전에 2주 전에 이 금융시장 우리나라를 떠들게 했던 카카오 게임즈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거꾸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것을 올라갈 때는 좋았지만 저 올라갈 때 우리 통계를 보면 대부분 올라갈 때 개미들이 샀습니다. 그러면 개미들은 결국은 엄청난 손해를 봤다 이런 얘기고 어저께 국회에서 나온 국회의원이 내놓은 한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상장한 기업들의 경우에 약 60일까지 IPO 상장을 해 60일까지는 주가 올라가다가 그 이후로는 대폭락을 한다. 이런 우려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상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살 수 있는 금액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그 회사의 경영 지표, 이 회사가 과연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PER 지수 같은 거를 잘 투자해서 들어가야지 그냥 IPO 하니까 들어간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공모주 너무 기대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다가오는 일정을 보면요. BTS 소속사 일단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상장 앞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고 카카오뱅크도 상장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향후 시장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미래 전망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지금 카카오뱅크는 지금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주식 가격이 있어요. 그 가격이 카카오뱅크라는 인터넷 뱅크, 자그마한 인터넷 뱅크 하나의 시가총액이 지금 우리나라의 100여 년 전통을 자랑하는 4대 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이 국민은행 이거 4개를 다 합한 것보다 시가총액이 더 많습니다. 과연 그 이상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이 BTS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그 회사들에 비할 때는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우위성은 있다고 그러지만 과연 저게 코로나 전국 속에서 과연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장할 때 저 BTS가 시초 가격을 얼마나 제시할 것이냐. 시장의 평가보다도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다면 사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거보다도 낮은 가격이라면 충분히 살만합니다. 그래서 이 공모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 그것이 실제 가치와의 차이, 이것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겠습니다. 김대회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